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6월 3일이 투표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6월 9일이기 때문에 한 6일 지났는데 여전히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여진 혹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 거취에 대한 책임론의 선을 그었고 이 문제에 지금 굉장히 열정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재선거를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재선거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번 사태를 보고도 전자투표, 전자개표 등 국민이 믿기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장동혁 당대표의 모습입니다. 사전투표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사실상 재선거 해야 되고 이게 뭐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조 대표님부터. 이거 불가능한 일을 예, 하겠다고 하는데 예, 우선 참정권 박탈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전국 재선거를 하면은 그게 참정권 박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몇 사람이 투표했느냐 하면은 2,723만 6,443명이 투표를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참정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걸 무효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정권을 행사한 사람의 투표 행위를 무효화할 만한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범죄가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예, 지금 밝혀진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부실 선거 관리로 봐야 됩니다. 투표용지 준비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참 나태하고 무책임한 그거는 따져야 되겠지만 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표수는 그냥 뭐 수천 표 정도 단위예요. 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당선 표차가 약 6만이란 말입니다. 그게 또 미달된다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리고 선관위를 아무리 그렇게 악마화하더라도 선관위 해체할 사안도 아니고 사전투표 폐지할 사안도 아니에요. 사전투표 폐지가 또 다른 참정권 박탈입니다. 예, 사전투표에 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거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당대표를 왜 그만두고 가만 구경만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막장이 어디냐? 그리고 지금 시위하는 거는 2030 세대의 참정권 박탈에 대한 분노 이거는 아주 저는 순수하다고 봐요. 그런데 점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끼면서 예.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불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사실 장동혁 당대표가 6월 3일 날 이제 출구조사 발표된 다음에 당사를 안 지키고 있다가 사실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면 굉장히 활기를 띠면서 선관위 가서 막 엄청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 이슈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거든요. 예. 신조 의원님. 예.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개선법으로 따지면요. 예. 오세훈 시장이 아깝게 떨어졌으면은 예. 뭔가 그럴싸한 상황 전개가 가능할 수 있죠. 석패했다면 네, 석패를 몇천 했다면은 표, 몇만 표 차이로. 예, 이 재선거를 주장할 법적 근거도 좀 마련되고 예. 아무래도 거기 투표용지 부족했던 데가 오세훈 송파. 예, 송파나 잠시. 이런 데가 예. 오세훈 우세 지역이고 예. 아주 간발의 차이로 석패를 했다면 재선거를 외칠 만한 어떤 근거는 돼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그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오세훈 이 승리를 당선 무효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 행위다. 예,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본인 뭐 당대표 유지를 위한 이 지렛대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당내에서는요. 장동혁의 마음을 다 알아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이거 열심히 해서 이제 당대표직 유지. 예, 당 대표직 유지하겠다는 건데 오늘 뭐 한신문에서 뭐 단독 기사 냈던데 원내대표 3인 예. 토론회 비공개 파트에서 장동혁 그 퇴진에 대해서 뭐 그 큰 방향 퇴진해야 된다는 큰 방향에서는 심지어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조차도 동의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내 원내 의원들도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붙은 그 결과가 이제 투표용지 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선교 개표 당일에 현장을 지킨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 분노를 모아내는 역할을 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도 기여했다. 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조 대표님 살짝 웃으시는데. 그건 뭐 멋대로 생각하고 예. 우선 선거 승리에 기여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장동혁을 멀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 아주 성실한 선거 운동이고 예. 막판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하다가 나와가지고 투표 용지 가지고 선관위 직원 불러가지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 젊은 사람들의 분노 예. 플러스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도시 중산층 젊은 사람들의 그것만 해도 저는 한 10만 표 이상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좀 정리를 하면요. 지금 주장하는 게 이 부실 선거를 주장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부정 선거로 몰기 시작하면서 하면은 이게 선동이 됩니다. 예. 또 거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선관위 해체를 주장을 하고 예. 또 재선거를 주장하면은 선동에 근거한 또 다른 선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은 모처럼 젊은 순수한 사람들의 그 분노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그 대신 장동혁 대표는 뭐 한숨 돌리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는데 예. 저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장동혁 대표는 그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관위 관리 부실 사태는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점점 늘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까 전국에 91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91곳. 여기까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진짜 사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또 사전투표에서 그 송도 1동, 인천 송도 1동에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3,030표, 국민의 유정복 후보가 1,440표를 얻었는데 또 송도 2동에도 동일하게 박찬대 후보가 3,030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1,440표 두 군데에서 동일한 숫자가 나왔다고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사전투표에서 뭐 잘 똑같이 입력한 게 걸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형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이 네. 그때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니까요. 선거별로 거의 일치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표수까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막 그 숫자까지 똑같으니까 이런 거는 재검표해 보면 돼요. 재검표하면 돼요? 네, 재검표해 보면 되는데 네. 저도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네. 두 후보의 그렇죠. 그 표수가 네. 홍도 1동하고 2동하고 한 표도 차이 안 나고 똑같아서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뭐 그러면 뭐 좀 재검표를 해보면은 될 거고 그래서 이 선관위 부실 그 선거관리 부실에 관리. 대한 거는 네. 준엄하게 심판할 거 심판하고 개선책 마련할 거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불순하다. 대단히 불순하다. 예.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지금 이 이슈를 지금 어프로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불순한 거고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그 씨도 안 먹힐 거예요. 놀라운 건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번에 등원을 하면서 이제 법안 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 네. 휴가 못 가게 하는 법안을 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것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거 방송사에서 막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그러면 이제 휴가를 안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네. 정말로 힘을 줘서 일해야 될 때라고 하면 알아서 어떤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휴가도 일부러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에 휴가를 간다. 휴직을 휴직을 한다. 많고요. 휴직도 일부러 막 석 달 뭐 이렇게 예. 휴직한다. 아니 이게 지금 선거가 말이- 없는 해에 근무율이 제일 높아요. 야. 선거 없는 해. 그리고 여기가 외부 감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그냥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 거의 음서제 비슷한 그러니까요. 고용세습도 예,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이요. 예. 또 재외국민 투표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갖고요. 예. 해외 공간에도 많이 나가 있어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선관위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니 이게 지금 너무 근무하는 상태 자체가 너무 아쉽다 이거 좀 뜯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만들어진 그 역사적 배경이 예.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예. 해가지고 그때 내무부가 선거 관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4.19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1년 뒤에 5.16이 나서 박정희 정권이 새 헌법을 만들 때 예. 그 교훈을 살려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맞아요. 만들었거든요. 네. 그 이후 60몇 년 동안 선관위가 개입된 부정선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 결과는 국제적으로 다 공인을 받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외부 감사를 안 받게 된 거는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이 못 하잖아요. 예.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못 하도록 작년에 판결까지 내린 거예요. 예.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제일 빨리 그 자신의 일호 법안으로. 1호 법안 그 아주 절묘하게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의 성격을 부정선거가 이 문제의 성격을 부실 선거다라고 딱 규정하고 그러려면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 감사원 법을 고쳐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 기간 중에 휴가 못 가도록 하자. 그걸 저 2호 법안으로 냈는데 예. 저는 이런 태도가 정석이라고 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선동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선동하고 한동훈 의원은 대안을 내는 거예요. 예.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수가 모였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수의 그 이야기 중에는 그게 국가가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건 정치권에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장동혁은 공동체 일종의 뭐 불을 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내일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동혁 당대표 거치도 뭔가 좀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원내대표가 만약에 사퇴하세요, 사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사퇴할까요? 끝까지 버티겠죠. 끝까지 버틸 텐데. 왜안 근데 안 하실 것 같아서. 뭐 예. 우리가 뭐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어차피 이 장동혁 그 대표는요 예.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물러나는 게 그나마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게 되고 음. 그 끌려 내려오게 되면 가장 그 비참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전 계속해서 버티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데 예. 이른바 친윤 당권파들이 지금 장동혁을 손절하는 분위기로 급속하게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한동훈계다 쇄신파에 의해서 끌려 내려지는 게 아니라 친윤 당권파들이 장동혁 너 갖고는 안 돼. 예. 그래서 끌려 내려오는 그 그림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친윤 당권파 의원들 사실은 장동혁 당대표의 그 어떤 권력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1년 10개월 후에 그렇죠. 본인들의 총선 공천만 유지되면 굳이 뭐 장동혁 대표를 지켜야겠느냐 뭐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과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 선거 이후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복당 문제는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의원 역시 제 생각도 정확히 일치한다 공감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친한계 내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뭐 서두를 이유가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원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소속만 무소속이고 뭐 국민의힘이지 의원들하고 얼마든지 교류가 됩니다. 그렇죠. 회의장, 그러니까요.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의원회관 뭐 해서
그래서 네. 한동훈 그다음 법안 같은 거 같이 뭐 공동 발의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공소에 이제 취소 이제 이재명 정권이 강행하게 되면 범야권 연대 해가지고 또 뭐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조 대표님도? 저도 그 한동훈 의원이 첫 등원하는 날 예. 그날 전화가 와서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복귀하는 문제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세훈 시장하고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대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대표님 바로 통화하셨어요? 예. 저도 잘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오랜만에 좀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지금부터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수 재건이라고 하면은 보수 재건 아젠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도 국민들한테 던질 정책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또 신속하게 또 법안도 발의하고 하니까 아주 여유를 가졌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차피 장동혁은 끝났다. 장동혁 노선은 끝났는데 뭐 지금 그만두어도 그게 의미가 없고 버티어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정치에 변수가 안 된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정치권에 장동혁이라는 이름은 변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조롱거리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년 뒤에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 기억에서 저는 지워질 것 같은데요. 유이동 의원도 오늘 SBS 인터뷰에서 다음 총선 지도부에는 장동혁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바로 하시던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북갑에 내려가서 이제 당선 인사를 하는데 한 주민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왜 안 물러납니까? 묻자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조금 있다가 물러날 거예요. 내가 말씀했다고 하는데 네. 뭐 조금은 뭐 임기 뭐 채우고라도 조금이 1년 뭐 몇 개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뭐 어떤 하여튼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시간 문제고 거의 지금 좀비 상태, 좀비 대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6.3 선거 이후에는. 그렇군요. 그런데 예.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원하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지금 왜 가만히 있는지 그게 참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당이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부정선거론을 그러니까 사전투표 폐지하자고 예, 하는 데 예.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차라리 황교안 당하고 합당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예.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런 조롱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세 가지 의미 아닙니까? 하나는 극우 심판, 그건 장동혁 심판. 그리고 그다음에는 정권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보수 재건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몇 사람을 세운 건데. 예. 그런데 이 대세를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주체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선관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야 모두 국정조사는 동의를 했고 네. 특검도 이제 하자고 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여야 모두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긴 하는데 요 이슈가 또 이게 하반기 국정 이슈를 좀 잠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이게 장도혁 당대표가 그 당대표직 유지를 위한 근거로 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걸로 삼으려고 할 텐데 이미 좀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투명 인간 취급할 거예요. 당 내에서 이제 당 소속 의원들이 심지어 친윤 당권파 의원들도 장동혁이란 사람이 뭐 대표긴 하죠. 좀비 상태의 대표인데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향후 국민의힘 당 내의 모습 또 장도혁 대표의 행보 어떻게까지 될지 일단 지켜보시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없다 뭐 이런 말까지 했었고 부동산 문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튼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결론은 나의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되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네요. 2, 3일 정도 저도 상태가 별로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지방선거 결과를 받고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최소한 선거는 아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땀만 먹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여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신조 의원님?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예. 어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주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하셨어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칭찬을 역대 했고. 내각 중에 이렇게 잘한 총리가 있느냐. 뭐 당군 이래 최고의 총리라는 식의 그 극찬을 하고, 그런데 이제 당에서 다른 그래. 역할을 다른 역할을 맞아요. 하는 게 그게 당대표 아닙니까? 그게 적정하다. 적정하다. 그러니까 당대표 김민석이 이제 총리 그만두고 당대표 하는 게 적정하다. 이게 대통령 워딩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출국하는데 예. 그 정청래는 안 오고, 예, 유럽 순방 갈 때. 예, 평상시에 그 출국할 때 그 배웅 인사 국무총리는 안 나가거든요. 근데 국무총리는 배웅 인사 나가고, 총리는 왔다 했다 뭐 늘상 예. 나오던 그 당대표는 안 나오고. 예. 예. 이렇게 노골적인 당무 개입은 전 처음 봐요. 근데 또 정청래 당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 오늘 오전 그 전북에 비공식 일정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자와 오찬을 함께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민주당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당청 갈등이 노골화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은 너무 길었어요. 2시간 47분. 질문에 대해서 네. 한 1분 정도 답변이 딱 적당하거든요. 대통령의 예, 답변이. 그러고 그건 3시간에 됐는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연두 기자회견이라는 게 한 3시간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걸 자꾸 연상시켰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 이란 전쟁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국정을 챙기고 그다음에 한 80% 이상의 그 대체가 되고 있다. 지금 예. 70%가 호르무즈 해협 닫히는 바람에 끊어졌지만 그걸 80% 정도는 보완을 했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안심이 됐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아슬아슬했어요. 특히 안보 문제에 관련된 2가지 이야기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이란이 송곳으로 추정이 되는 드론. 미사일인지 미사일? 드론인지 만들었는데 그게 뭐 의도로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살짝 침몰하지 않도록 때리기 위해서 살짝 때렸다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 우리가 북한을 드론을 보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북한이 그동안에 참 많이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웅산 테러는 그럼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칼 858 테러는 북한 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북한에 그런 면죄부를 주는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또 그 순간에 지금 시진핑이가 주석이 평양에 가가지고 예. 어제 합의문을 보면은 사실상 북한 핵은 용인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동맹인데 핵 동맹체로 가는데 예. 여기에 한국이 앉아가지고 그걸 책임져야 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핵미사일 방어망을 이스라엘 수준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한국과 일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거다 했는데 어제 또 일본 문제가 나오니까 역사 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또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 또 나오고 해가지고 예. 저는 그 대목을 유심하게 봤습니다. 예. 조 대표님 2시간 47분 다 열심히 들으셨군요. 중간중간에 봤어요.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데. 자, 다시 이제 당내 문제로 다시 좁혀가 보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했던 말 중에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이 큰 그릇이 돼야지. 이제 함께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이렇게 모욕을 하면 되겠냐? 네. 이런 또 말도 있었거든요. 그 김명남 후보를 왜 이렇게 차별했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납득하기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평택을 선거, 예. 부산 북구갑 선거, 네. 뭐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결과였을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너 나오지 마. 아하. 내가 김민석 낙점했으니까 너 나오지 마. 너 괜히 나오려고 하지 마. 너 잘못하면 너 크게 다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경고를 명확하게. 예. 명시적으로 이 정도면은 그 명확한 경고라고 봅니다. 명확한 경고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뜻을 어기고 이제 출마를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 이 집권 2년 차에 아하. 여권의 대분열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서 향후 정국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소 취소 특검 강행 의지를 비쳤다는 거. 그래서 향후 정국은요. 예. 공소 취소 정국이 될 거예요. 음흠. 그 김민석을 당 대표로 보내는 그 첫 번째 미션은 공소 취소 특검 성립. 이게 될 것입니다. 예. 일단 뭐 그 부분은 정청래 당대표도 추진할 의사는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으로는 김민석 네. 총리를 아마도 대통령은 낙점한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말 그 명확하게 김민석 총리의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민석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그 한성숙 총리 후보자 발표를 할 때 강훈식 실장 육성을 통해 말을 했었고 다음 날 또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큰 소리는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 이제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 역할을 바꾸게 됐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정청래 현 당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조 대표님 이분이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 하여튼 민주당의 이번 선거판에서의 역할, 정청래 대표 역할을 굉장히 좀 과소평가한다고 그럴까요? 좀 적극적으로 옹호를 안 해주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12대 4.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상 이겼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아쉽다 이런 논법을 쓰는 게 맞는데 예. 마치 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는 것에 많이 졌다. 예. 그리고 뭐 이틀 동안 뭐 좀 2, 3일 마음이 동안 아팠던 상태가 안 좋았다. 예, 그거는 아마 정청래 대표로서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지적일 거고 예. 이번에 따진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진 선거가 몇 개 있잖아요. 책임져야 될 게. 예.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명픽인 그렇죠. 후보였는데 최초의 명픽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부터 이 사람이 떠가지고 결국 졌고, 그 다음에 저 성남시장 그죠? 예, 신상진 시장이 거기도 당선됐죠. 어떻게 보면 김병욱, 김병욱 의원,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예, 그건 상당히 저 의미가 있는 성남에서 예. 근소한 차로 거기도 한 2% 포인트를 쳤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중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정청래 대표는 책임은 내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성남, 과천, 용인 뭐 이게 이런 곳에서 다 이제 국민의힘 시장 후보들이 승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정부 여당은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 결과 분석 중 하나는 2030 세대가 이제 민주당에 왜 등을 돌렸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이 좀 등을 돌리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래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은 네. 이제 그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도 예. 좀 많았어요. 예. 그 오세훈 시장이 또 그 지난번 4년 전 선거 때도 압도적이었는데, 근데 2030 여성들은 또 그 반대 지형이었거든요. 예. 그 반대 지형이었는데 요번에 변화가 그렇죠. 있었다면 2030 남성이 아니고 2030 여성입니다. 여성들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예. 20대에서는 민주당 그 투표했다는 응답자들이 더 많은데, 그런데 이 격차가 확 줄었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오히려 더 그렇죠. 국민의힘이 1위가 됐어요. 30대 여성 출구조사에서. 예. 그럼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그 2030 세대가 젠더 이슈로 확 그 남녀 간의 성향이 다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2030 여성들 표심의 변화. 이거는 이재명 정권에겐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그걸 뭐 이제 부동산 관련이다부터 시작해 갖고 지나치게 이제 스벅 갖고 오바를 한 점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가 좀 적용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이 돼가지고 네.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재건축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후보가 패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한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이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또 진단을 그렇죠. 했거든요. 이 현실 인식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비판도 있고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예. 부동산으로 이겼다는 그런 단순 논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제 그 좀 뭐 마치 지금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이게 뭐 정상인 것처럼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긴 했는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기는데 그게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보다는 뭔가 이게 2030 세대를 포함해 가지고 유권자들을 예. 기분 나쁘게 만든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이 상식적 보수 그러니까 요새 강성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이 거구가 아니고 상식적 보수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투표장에 가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가도록 만든 몇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6만 표 이상의 표차로서 표차를 만들었다고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6만 표지만 예. 그게 한 서너 가지 되는데요. 그게 상당히 이념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 감사의 정원 있잖아요. 예. 감사의, 감사의 정원을 만들었을 때 정원호 후보가 아주 신경질적 반응을 하면서 뭐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철거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용산을 옮기겠다. 그 뒤에 광화문 광장 방문객 수가 2배로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예.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 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무 중도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정통 보수 세력은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면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작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원호 후보가 전대협 출신 선전부장이었다는 것까지 딱 같이 이렇게 거기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고 예. 그다음에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스벅. 스벅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대요. 저는 계속 이 강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질지 모른다고 예. 했는데 예. 저는 우리 사무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자주 가는데 뭔가 이게 감이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 기분 장사더라고. 사람들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면 표가 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한 달여 동안 상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굳이 보수가 아니고 중도적이고 실용적이고 젊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 기분 나쁜 걸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2030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번에 뛰어나오는 거하고도 연관되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로 한성숙 장관을 이제 후보를 지명을 했고,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했다. 강조했다고 일만 할 사람으로. 그러니까 총리 역할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고 이분을 낙점을 한 건데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라면 후에 또 대선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전혀 아닌 사람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전 미스캐스팅이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예, 이 총리라는 자리가요. 이게 뭐 과거처럼 뭐 대독 총리나 할 거라면은 뭐 이렇게 한성숙 후보자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요. 예. 사실상 그 내각을 통할할 정도가 되려면은 뭐 장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이분은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뭘 갖고 장악해요? 관료 출신도 아니고. 관료 출신도 아니고. 그러면 업무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그 각 부처의 업무를 그 좀 꿰고 있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얼굴 마담 총리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이제 굉장히 업무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잘할 뿐이다라고 이제 낙점을 한 건데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포스트 정청래 체제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포스트 그러니까 정청래. 예. 김민석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총리에 너무 강한 사람이 가 있는 것보다는 아하. 좀 만만한 사람이 가 있으면은 예. 결국 청와대의 대통령실에서 주도 체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2028년 총선까지 가는데 별 잡음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약한 국무총리, 그것은 강한 대통령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당 대표도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면은 조금 고분고분해질 거고 해가지고 예.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걸림돌을 사전에 좀 치우는 그런 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약한 사람. 아하. 그러니까 지금 신지호 전 의원 이야기처럼 그분이 장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경력으로는 그죠? 정부 부처에서 무슨 중요한 부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 1년을 한 예. 정도의 경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의 어떤 내각 장악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또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분이지만 또 총리 후보자는 또 국회 투표까지 있으니까 네. 약간 또 검증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성수 후보자의 경우에 보유주택이 4채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의 입장은 주택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으로 계속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국무회의 석상에서 다주택자는 뭐 고위공직자 이거 아예 빼라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예. 얼마나 이제 뭐 인물이 없으면 이제 4주택 근데 뭐 한 채 잠실 아파트는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이 뭐 30억 났는데 네. 뭐 또 세제 혜택은 장기 보유로 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다 받았다. 그 이재명 대통령 어제 역설한 거 안 맞잖아요, 또 이게. 예? 예. 그런 점도 있고. 예. 그리고 이분은요, 진짜 그 장관 할 때 청문회하고 요번 거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스테이지 그 주식 논란 있잖아요. 네이버. 네, 네이버. 그때 네이버 대표이사 했어요. 그러면 하정우가 경쟁사인 그 업스테이지에 가서 자문 역할 해주고 그 주식 취득하는 거를 대표이사로서 당신이 승인을 했느냐. 예.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지만 성남시장 시절에 뭐죠? 그 성남 축구. 예, 성남 FC. 성남 FC. 거기 또 후원사가 네이버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그렇죠. 것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 얘기는 이제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 FC 관련 재판도 받을 예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그 이해 충돌 여지도 있다. 네. 뭐 취지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 대표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한성수 후보자 총리 인사청문회. 뭐 그래도 통과는 되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업스테이지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양쪽으로 일종의 겸업을 할 때 네이버 사장을 했다고요? 대표이사요. 아, 당시- 결정권자였는가요? 대표이사니까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그때 그 토론회 때요. 예. 선관위 토론회 때 그 회사의 그 허락을 받고 허락을 득하고 딱. 업스테이지 주식도 취득한 것이다. 그 당시에 대표이사가 한성숙이었거든요. 그럼 그 주택 문제보다는 이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주주들이 이건 배임이다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그거를 오케이를 한 거라면은 예. 배임이다 배임. 예, 이런 주장도 이제 맥히게 되는 거죠. 예. 또 거기에 관련된 돈의 액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업스테이지가 확보한 정부 지원금이 한 5,600억인가 5,600억. 그 하정우 전 후보가 뭐 받았다는 주식의 가치가 한 100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뭐 100억 손해 봤다고 굉장히 그 저 언론의 관심을 끌겠네. 예. 또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보니까 또 새로운 쟁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또 어떻게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질지도 추후에 또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첫 라커룸이었는데요. 두 분 힘이 나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